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어떤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지금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인 것 같습니다. 리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뉴스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많이 접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XRP가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함으로써 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고요. 지금 47센트에서 최고점 94센트까지 갔다가 현재 70센트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크게 올라와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크게 올라와줘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에도 어제 BNB를 꺾고 시총 4위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은 잠시 또 내려온 상황이 됐죠. 그러나 시총을 보았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BNB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BNB만큼은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바짝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통해서 이거 내용을 좀 보았죠. 그래서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가 이에 속한다. 이 내용을 보고서 이러면은 코인베이스에 재상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언급을 들었었죠. 근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코인베이스, 크라겐, 또 어디죠?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US, 이런 모든 거래소들이 다 XRP를 재상장을 하게 됐고, 이제는 미국 안에서 XRP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XRP 구매하려면은 그래도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XRP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아직 남아 있죠. 이제 이날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서 XRP를 판매를 리플사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XRP 판매가 어려워지고 ODL도 하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에게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을 좀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면은 에스크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리플사에서 에스크로에 락된 XRP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매달 10억 개씩 풀리고,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 거 말고 판매되지 않은 XRP는 다시 에스크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물량 가지고 ODL 생태계에 뿌려지는데, 요게 이제 기관들에게 판매되는 ODL 물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예측을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매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자세히 좀 보면은요. 리플사가 XRP를 기관에게 판매를 하지만 미국 안에서의 판매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XRP가 판매가 되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사의 사업에 어떤 큰 지장이 있을 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서 리플사가 판매를 했을 때 이렇게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듣고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SEC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머닝그램과 리플사와의 관계인데요. 머니그램과 리플사가 원래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2019년, 소송이 2020년 12월이에요. 근데 이거는 2019년 11월이죠. 2019년 수요일에 머니그램 CEO가 나와서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의 트랜잭션의 10%가 ODL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이 실제로 ODL을 활용을 했었고,
XRP 브릿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미국과 멕시코에서 미국 사이에서 송금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2020년 3월이에요. 소송은 12월이라고 했죠. 이건 3월.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나기 전까지 머니그램과 리플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뉴스가 리플사로부터 인센티브로 XRP를 받았고 머니그램은 XRP를 받자마자 다 팔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사가 인센티브로서 XRP를 계속 이렇게 다른 파트너십 맺은 곳에 주니까 XRP를 자꾸 매도를 하다 보니까 XRP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때도 되게 분위기가 안 좋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요. 리플사가 인센티브를 지불을 해주면서 홍보를 하게 됐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플사가 이제 블록체인과 코인을 활용해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은행, 어느 송금 업체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리플사의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 송금을 시도해 보겠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정통적인 송금 방식이 있는데, 안전한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그만한,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요 송금을 이렇게 큰 기관들, 업체들이 사용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사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도 지불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리플사의 기술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머니그램이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머니그램이 이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재정 상태가. 그러면서 머니그램이 이런 걸 통해서 재정도 복구를 하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송금업체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리플사의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사가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SEC가 봤을 때는 증권용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SEC와 리플사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미국에서의 거래소에서 XRP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기관들 출장으로서 XRP 판매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리플사가 이 기관들에게 XRP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사가 XRP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가 XRP를 그냥 상품처럼 이용하게끔 그래서 리퀴디티 허브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퀴디티 허브를 통해서 XRP를 이용을 하는 것 뿐이지 이걸 통해서 XRP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어떤 회사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면은 증권법 위반도 벗어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에 대한 질문하신 분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리플사가 이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의 뭐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플사가 IPO를 제대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XRP가 비트코인처럼 현물 ETF 아니면은 그 선물 ETF 이런 것이 출시가 되어져서 오히려 많은 그런 XRP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 옵션들이 많이 나와지면은 정말 최상의 어떤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IPO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RP의 ETF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비트코인이 이제 ETF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도 ETF가 현물 ETF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누가 되겠어요? XRP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오늘도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